오늘은 고등학생들이랑 우리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학업 고민을 가지고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Q&A, let's go! 당연하죠.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 판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디님? 일단 회사가 많고 직장인들이 뭔가 IT? 아니면 막 컴퓨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만에 가지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구조인데 IT 종사자들이 많을 거고 그럼 리크루팅도 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게 다익선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대치동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학원가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모여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대치동에서 일을 할래? 아니면은 너 지방에서 일을 할래? 라고 하면 저는 100% 대치동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이면 당연히 올라오고 싶은 선생님들 진짜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가 오는 친구들이 어떤 학생일까요? 그냥 여기서 살았던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머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 우리 학생 가르쳐야 돼. 우리 자식 엄청 열심히 잘 가르쳐야 돼.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담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열의가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모여서 대치동 학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정말 좋을 수밖에 없고 잘 열심히 한다면 대치동이 정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좀 멋있는 표현을 해볼까요? 이제 확률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좋겠죠. 사람은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 선생님들 열정적으로 콘텐츠를 준비하고 맨날 성장하려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 얻어가려고 대치동에 방학 때마다 오시는 어머님들도 있을 정도로 확률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독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아예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고 정말 누군가가 떠먹여주듯이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제종이 꿀이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와서 수업해주고 국수형 다 수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자습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 자습을 해야 되니까 뭔가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도 듣고 자습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종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많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종반을 들어가게 되면 정규 편성반이 되겠죠. 근데 3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계속 정규반이 돌아갈 텐데 루즈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독재에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국수형 원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서 단과를 하든 과외를 하든 아니면 인강을 듣든 그 과목마다 강점인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자습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현역 정시 파이터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했더니 망했어. 막 4, 5등급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슨 선택을 할까요? 수능을 봐야겠죠, 피디님. 그러니까 이건 정시 파이터가 된다는 거는 그냥 내신이 사실 망하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가 된 거라서 도전해도 될까요? 도전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질문한 거냐면 내 현역인데 재수생들이랑 싸워서 정시 파이터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라면 도전하셔야죠. 현역이라고 해서 정시를 안 볼 거예요? 정시 파이터 도전하세요. 다만 다른 애들 내신일 때 내가 그냥 룰루랄라 노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싸우는 건 정시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아니라 누구예요? 재수 N수생들이에요. 근데 N수생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도서실에 처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싸우려면 나는 내신 기간을 논하지 말고 정말로 매일매일을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내 경쟁자는 실질적으로 현역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N수생들이라는 걸 꼭 명심합시다. 인서울 꼭 들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내 등급이 비슷한 친구들이 인강을 들으니까 목적 의식 없이 듣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거의 한 70%?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삼수생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수 때 독재 학원에서 인강만 들었대요. 근데 왜 삼수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이런 거 때문에 적합한 강의가 인강으로 있으니 인강을 듣는 것이지 인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다라는 말은 어불성성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강 듣지 않는 게 좋은 것이고
보시고 아니 나는 인강을 들었을 때 시간이 밀리고 계속 숙제를 안 한다. 그럼 오히려 단과반이라든지 뭐 학원을 가서 아니면 과외에서 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여기 과목에서의 쟁취하고 싶은 목적이 뭔지를 따라서 인강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논의하는 게 의미 있는 질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뭐 구문독해 인강을 들었대요. turn A into B 이란 뜻이 있는데 그거 그냥 필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필기를 했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필기하랬어요. 판서로요. 아니 그러면 질문 다시 해볼게. 선생님이 왜 판서를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했더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은 인강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인풋만 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인강에 들었을 때는 인풋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느낌이 착각이 들어요. 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수능은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내가 아웃풋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turn A into B는 A가 최종적으로 없고 B만 결국 남아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선지에서 A랑 B가 같이 공존한다 이런 걸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웃풋이에요. 지방도 안 나서 모르겠는데? 장난이고요. 사실 지방들은 나와서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진로에 있어서 스펙이라든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안 쌓아서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저를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무시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약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부분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죠. 이 부분은 듣기 꿀팁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단어를 빨리 보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빨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느리게 외우고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 느리게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include라는 단어가 있으면 포함하다를 굳이 쓸 필요 없이 포함하다 그 글씨 쓸 때 3번을 읊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내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원래 암기력 자체가 좀 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딸리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 일단은 자기가 시간을 재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3분씩 약간 미션을 주면서 줄이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50개 외웠으니까 50개 외울 때 50분 걸리는 게 아니라 45분을 재고서 50개를 외우려고 의식적으로 끼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빨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장기 기억으로 가야 하니까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 암기력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노출이 직방이에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의 정석, 물론 수학의 정석에 있는 게 다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3점짜리는 우리가 예상한 범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심리적으로 떨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기계적으로 푼다? 약간 내가 배웠던 걸 그대로 풀어 쓴다? 라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생판 처음 보는 지문들을 보고 이제 튕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기타 이유가 있는지도 고민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편차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몰아서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왔다 갔다 폭이 심하다라고 하면 나는 3등급인 거예요. 그 1등급은 그냥 운빨로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문제를 찍기 싫어도 3등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등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노출시켜서 내가 실전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1등급이 바로 되진 않을 수 있어도 1, 2등급으로 왔다 갔다 진폭의 폭을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답은 연대죠. 물론 집이 고대랑 가까우면 고대 가세요. 하여튼 연대 만세.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미님 죄송합니다.